자, 다음엔 이 세 글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글자는 세세 구조로 된 이런 논리 체계로 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성질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주, 얼음빙, 삼수. 그런데 지금 한자에서는 왜 두 번째 것이 얼음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음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자, 이건 다음 차. 이것은 인격을 둬야 한다라고 할 때 도야자입니다. 불릴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는 형상이 없는 데에서 형상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얼음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면 다음이 되고, 어떻게 여기 들어가면 모습이 될까요? 서로 연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점 두 개를 얼음빙이라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이 글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죽어있는 단 하나의 지식이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얼음이라고 했으면은 여기도 들어가서 뭔가 얼음의 의미를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의미로 봐서는 그런 관계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느냐? 이 글자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별개의 한자들입니다. 별개의 한자들인데 원래 만들어질 때는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연속성상에 있는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라서 단절해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해버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했던 하늘과 땅, 만물 이런 이론을, 이런 논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 글자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는 언제나 첫 번째 제1원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제2원인이고, 이것은 1번과 2번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셋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는 순간에 이것은 죽은 겁니다. 이 셋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은 20년 전에도 조국구였고 30년 전에도 조국구였고 지금도 조국구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조국구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죠. 바로 이런 생명이 있는 것들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시점을 딱 잘라내서 그것만이 요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성질이 있습니다. 조국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야 조국구에 대해서 100%를 말하는 것이지, 2015년도 지금 이 시점 이렇게 잘라서 이것만 갖고 조국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 세 개의 기호는 어떠한 하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완전하게 설명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점 하나, 점둘, 점 세 개가 의미하는 것을 제가 사물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존재는 바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위. 이 세상의 바위는 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그냥 바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생기기 이전에 바위는 뭐였냐면 용암이었습니다. 자, 용암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은 모래가 됩니다. 용암과 바위와 모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셋이 다 합쳐져야 온전한 개념을 이루옵니다. 그 온전한 형태의 첫 번째 성질은 용암 같은 거였고, 두 번째 성질은 바위와 같은 거였고, 세 번째 성질은 모래와 같은 겁니다. 자, 용암의 속성은 뜨거운 불입니다. 펄펄 끓는. 용암이 바위가 되려면 여기에 어떤 현상이 개입이 돼야 되냐면 차갑게 식어야 됩니다. 식지 않으면 용암은 영원히 용암입니다. 용암이 분출되어서 공기 중에 나오거나 물과 만나면서 용암이 차갑게 식으면서 두 번째로 되는 것이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반드시 차갑게 식은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불이 계속된다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에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위라는 것은 형상이고 형상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차갑게 식었다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은 세월이 흐르면은 점점 가루가 됩니다. 이 가루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하고 작용을 해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두 번째 것을 얼음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용암이 가지고 있는 불의 속성이 형상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갑게 식어야 된다. 요 식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두 번째 기호를 얼음빙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불과 형상과 가루, 용암과 바위와 모래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얼음빙이라고 외우지 않고 이 관계로 이해를 하면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이 다음 차자는 이 우측에 있는 이것은 하품 흠자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내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하품을 하는데 하품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부에 뭔가 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흠이 생기면 흠을 메꾸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음이라는 개념은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개념이고 요 두 번째는 바로 다음이라는 개념. 이것이 첫 번째고 점 하나가 첫 번째고 너는 두 번째 다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불릴 야자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형상을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점 두 개 얼음빙자의 의미는 여기서는 형상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점 하나, 점 둘, 점 셋, 점주, 얼음빙, 삼수는 이 아래에 있는 용암과 같은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글자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자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이런 한자들의 자유로우려면 바로 요 안에 용암과 바위와 모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들의 속성,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살펴서 한자를 풀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